400%가 넘었답니다. 오늘 주식 산다고. 기념으로. 강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너희 정신 안 차려 지금 내가 확 그냥 세 말 통하는 이런 18% 올랐습니다.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박수를 치고 시작해야 돼? 그럼요. 박수 쳐보세요. 기뻐요?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기뻐요?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주식 있어요?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 있어요? 없습니다. 현대차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기뻐요? 같이 오르니. 본인이 뭐 대통령이야? 뭐 공약한 거 됐어? 달성됐어? 이분들이 지금 기쁜 표정하고 있죠? 하나은행 직원들입니다. 그 딜링룸에 있는. 매일같이 아침에 기자들이 가거든요. 그 딜링룸 예쁘게 잘 꾸며놨으니까 이거 찍으려고 미리 준비했겠죠. 꽃가루. 자, 저는 죄송합니다만 하나도 안 기쁩니다. 왜요? 더 못 아니, 사서? 코스피가 5천이 돼서 여러분 가게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초쳐서 죄송합니다만 나는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이제 좀 신경질. 아니 나는 오늘 이거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가 오늘 새 옷 입고 왔다고 화장하고 왔다고 찍어야 된다는 거야. 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무튼 5,000포인트는 축하드립니다. 예, 아무튼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기념비적인 날이고 아침에 5,019.5까지 갔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때기 들고 나왔을 때가 코스피가 2,280인가? 까지 꼬꾸라졌었거든요. 그 이후 2배 이상 올라갔고 5,000까지도 올라갔고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다? 기쁘지 않다. 기뻐할 것도 없다는 거지. 아니 왜냐면 저는 차분해요.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마음 수련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나라 GDP 경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GDP 성장률이 지난 4분기 0.3% 역성장. 수출도 사실은 반도체 빼면은 그냥 공허한 숫자이고요. 작년 뭐 성장률 연간으로 1% 턱걸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만 올해 뭐 1.8% 성장한다고 한들 체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 여의도에 지금 행복한 펀드 매니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미칠라고요. 왜냐면 왜요? 2025년도에 코스피가 75.6% 올랐습니다. 2025년도에 연간 펀드 운용 수익률이 75% 넘은 펀드가 그런 매니저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힘듭니다. 절반도 안 될 겁니다. 한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삼성전자 중심으로만 혹은 연말 또 연초에는 현대차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50% 사거나 몰빵할 수가 있어. 펀드는 그게 안 돼요. 여러 가지를 다. 분산을 해야 되고 있고 그 시가총액 비중만큼만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종목이 30% 넘어가려면 어떤 종목이 15% 넘어가려면 특별 승인 같은 걸 받아야 돼요. 그게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의 고민이 그게 크고 또 하나 코스피가 4,000 넘어서 4,500 넘어서 5,000 넘어서 돈이 막 들어와. 그럼 이 양반들은 지금 좀 비싼 거 싶은데 좀 비싼데 위험한데 싶어도 일단 사야 돼. 주식 비중 일단 70%는 맞춰놓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럼 여기서 약간 조정받으면 어떻게 된다? 저 죽일 놈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관 투자들은 좀 쉽지가 않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싹 티갔나? 네. F입니다. ENFJ.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코스피 대비로 아웃퍼폼한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 물론 이제 Y스트릿 구독자분들 또 Y지컬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나 작년에 100%, 200% 사실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이 마스크 쓴 사람 광고 앞에 계속 나가잖아요. 그 뷰티 전문 투자자 브릴러님 그냥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작년 수익률 뭐 세 자릿수 넘었습니다라고 이게 예고편에 나왔습니다만 400%가 넘었답니다. 그냥 주식 자산이 최소한 4배, 5배가 됐다는 얘기. 작년 한 해 동안 어마어마해요. 왜? APR만 해도 5배 올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중 제일 많았던 걸로 그분 알고 있는. 그래서 그런 전문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계속 강의를 듣고 배워나가는 건데 그런 분들은 아주 희소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또 한번 반추해보면 주식 투자 인구가 한 1,400만 명대가 되죠. 이제 뭐 한 1,500만 명 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50만, 5,170만 요 정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주식 투자 인구는 지금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이 넘거든요. 그 중에 절반밖에 안 돼요. 주식 투자 인구가. 그리고 그 1,400만 중에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투자자는 또 몇이나 될까 해서 뭐 뉴스에서 5,000피 넘었습니다라고 합니다만 그거 보도하는 기자도 속쓰려.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이 표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쌉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신지, 5000 시대에 최소한 계좌가 따블됐다, 따따블됐다라는 분들이 많으신지, 물론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건 Y스트릿 구독자 분들 중에서 좀 그렇다라는 거고, 전체 대중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좀 냉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시는지. 죄송합니다. 너무 찬물을 끼얹어갖고. 오늘 주식 산다는데요? 누가? 오늘 주식 산다고. 기념으로 강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삼성전자 주식 액면 분할하기 전에 처음으로 2010년도는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100만 원 터치했을 때 일부러 삼성전자 매수 단가 100만 원 찍어 놓으려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기념비적으로. 어떻게 되셨죠? 그런 지금 장난 아니죠. 뭐 한 14년, 15년 전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100만 원 넘었을 때 샀을 때도 그때 주가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 직후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보면 750만 원? 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 왜 했지?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 들고 있으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우량주를 사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할아버지가 얘기하신 것처럼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라 라는 걸로는 통용이 돼요. 근데 사실 우량주를 사서 수면제 먹고 잠들어라 이런 이야기는 미국의 대형 우량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사이클을 타지 않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사이클이 크죠. 산업에. 조선도, 철강도, 화학도, 반도체도 특히 이제 경기 민감지일수록 더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나타나지를 않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자 여기도 보면 삼성전자도 요렇게 이랬던 적이 정말 많아요. 이 몇 년 단위예요 보통?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요 작은 캔들 바늘 같은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기다리기 그렇게 힘든 한 달입니다. 요 하나하나가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거의 1년이거든요. 와 1년? 이 사이에서도 엄청난 출렁임이 있었던 거예요. 요때가 언제냐면은 요때가 뭐 2017년, 18년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 그 정도 때나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올랐을 뿐이지 그 사이에서도 엄청난 사이클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 삼성전자 주가가 세상 끝까지 오를 것 같죠.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과거랑은 다르죠. 사이클의 높이, 길이도 다른데 그 내용이 다르잖아. 이때는 AI가 없던 시절의 얘기고 지금은 이제 AI가 있는 시절의 이야기니까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길게 보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그 출렁임을 또 견디고 우상향을 해서 가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하나가 한 달이었던 것처럼 인간의 고뇌와 괴로움과 울분과 화와 눈물과 그런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마.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제가 요즘에 그 주식 강연 많이 다니잖아요. 맞다. 그 무료 강연 일정 그 밑에 댓글에다 달아드릴게요. 무료 강의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되겠고 그때 저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20년, 30년, 50년 꾸준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 주식 바닥에서는요. 그냥 오래 투자하는 사람이 버는 사람이에요. 아웃되지 않고 잃지 않고 오래 투자하면 누구나 벌게 되어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데 이때 손해보고 나가고 손절하고 내 다시는 주식 안 해 하고 내가 삼성전자 같은 쓰레기 주식을 사서 우리나라에선 장기 투자가 안 된다니까 라고 반복을 했던 거죠.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상폐된 다른 이제 진짜 안 좋은 기업들도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선가 시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을지언정 어차피 나중엔 또 모르니까. 뭐 가겠죠. 근데 이 폭을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저 폭을? 못 나는 견뎌요. 견딜 수 있는데? 견딜 수 있다. 초반에만 못 견뎠지 지금은 어느 정도 해봤잖아요. 어차피 오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상관없어요. 약간 근데 곽지연 작가는 일반 사람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멘탈이 달라요. 멘탈도 다르고 진짜 거의 뭐 짠테크의 원톱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근데 나도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어떨 때 견딜 수 있고 어떨 때 못 견디는지 알아요? 우리가 왜 인지심리학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교수님도 종종 나오셨었고 그 돈의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될까? 유통기한 같은 게 있어요. 돈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년에 써야 하는 돈이야. 다음 달에 뭘 어디에다가 내야 하는 돈이야.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곽지연 작가의 시계열은 엄청 길죠. 엄청 길죠. 나는 10억을 벌 거야. 뭐 몇십억을 벌 거야.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향해서 가다 보니까 나의 목표 지점은 여기가 아니라 저 멀리 있어. 그러니까 저 멀리 찍어놨으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변동성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여기에 있는데 변동성 여기 있는 하나하나는 이 사람한테 월별 변동성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차피 나중엔 오른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차트를 뭐 그래서 로그 차트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쫙 펼쳐놓으면요. 과거의 변동성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장기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물론 사이클 있는 주식은 그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변동이 있다라는 거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비판하실 수도 있어요. 케인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죽는다. 결국에는 끝이 다 있는 거 아니냐. 갑자기 너무 근데 극단적이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또 돌려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의 모든 자원이 유한하죠. 인간의 생명도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은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죠. 당장 5천에 들어갔다가 조정받으면 내가 이대호 저 새끼 얘기 듣고 괜히 주린이 콘텐츠 찍는다고 해서 계절을 개설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죠. 해.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근데 아주 정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여기는? 저기는 좀 좀 비정상인가요? 일반은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다. 아까 그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님이 텔레그램에 글을 쓰셨길래 제 텔레그램 그 지식 책꽂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 포워딩을 해놨는데, 제시 리버모어의 명언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지 종목을 콕 집어주길 바란다. 한마디로 날로 먹으려는 심보다.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한다. 땅바닥에 돈이 널려 있어서 줍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걸 얼마인지 세야 한다면 귀찮아한다.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너무 양심의 방금 너무 찔려갖고. 아니야. 저는 오히려 요즘 강의 다닐 때 어떻게 말씀드린지 알아요? 양심에 찔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욕심꾸러기라든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간이란 뜻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면 인간의 뇌는 우리 무게에서 2%가 안 되거든요. 근데 20% 가까운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 세이빙, 머리 쓰지 마, 당 떨어져, 에너지 너무 많이 소모하잖아 라고 해서 뇌를 못 쓰게 만드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뭐 읽기 싫어하고 하잖아요. 15초짜리 쇼츠만 보고 저 새끼 빨리 결론만 말해주지, 사라는 거 말라. 그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90%의 정상적인 대중, 일반적인 대중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 같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시계열이 먼 사람들이 10%만 돈을 버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정확히 90% 속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10%가 되려고 저를 억지로 막 심리학 공부하고 뇌과학 공부하면서 이쪽으로 어느 정도 왔다고 저는 이제는 봐요. 근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해 가시겠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사실은 이게 투자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투자는 왜 심리가 절반이다, 투자는 심리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정확한 말입니다. 왜 한숨을 쉬어? 지금 머릿속으로 어이구. 그래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사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 얘기했잖아. 지금 사라는 거야 90%니까 말라는 거야 해갖고 사람들을 늘 찝어주길 바란다고. 난 90%의 인간이니까 넌 못 벌 거다. 이게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 머릿속에 그래서 사라는 건지. 아니 근데 제가 이 90%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얘기는 와이스트리트 진짜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와이스트리트이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는 채널임에도, 와이즈 클럽도 투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듣는 유료 멤버십임에도 제가 항상 얘기해요. 90% 돈은 못 번다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10% 되기 어디 쉬워요? 아니 뭐 우리나라 상위 체육에서도 마찬가지고 피겨 스케이팅을 한다, 역도를 한다, 레슬링을 한다, 복싱을 한다, 상위 10% 드는 게 쉬워요? 아 어렵죠. 어렵죠. 근데 10% 인간이 되는 거는 쉬울 것 같아요? 그걸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지금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현대차가 없어요. 그래요? 네. 짜증납니다. 제가 초반부터 괜히 짜증을 낸 줄 알아요? 현대차 없어서 짜증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정확히 코스피가 2배 올라갈 때 제 계좌는 2배가 된 계좌도 있는데 2배가 안 된 계좌도 있어요. 근데 그 안 된 계좌의 비중이 더 커요.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도 제 채팅방 보면 그 코스피 5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왜 마이너스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삼전 현대를 안 사서 그런 거. 근데 그게 저도 나중에 깨달은 건데, 다트판에 내가 화살을 던져서 맞히듯이 급등주만 톡톡톡 맞추긴 힘들어요. 얼마 전에 남석관 회장님도 오셨습니다만 40년 동안 절대 수익을 내신 분이거든요. 엄청 진짜 무리 맺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묘사를 하자면 칼을 싹 뽑아서 샥샥 했는데 여기 팔이 날개만 딱 두 동강 내신 막 이 정도의 주식 고수야. 근데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시장만큼 돈을 못 버셨다고 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트판 딱 던져서 내가 원하는 관역만 맞출 수는 없어요.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덱스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라고도 하는데, 인덱스 추종하는 펀드는 어느 정도 내가 깔고 가야 삼성전자가 얼마 오르든 현대차가 얼마 오르든, 올해 코스피만 해도 벌써 18% 올랐거든요. 이런 18% 올랐습니다.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걸 못 쫓아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도.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인덱스 펀드 아니면은 코스피 200 추종 ETF 같은 거라도 어느 정도 담고 가면 거기에서 시장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공부하면서 YG 클럽 같은 거 들으면서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거고, 알파가 초과 수익률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인덱스 펀드를 가져가지만, 인덱스 ETF 가져가지만 반도체가 좋을 때는 반도체 비중을 높이고, 자동차가 좋을 때는 자동차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개인 투자 쉬워 보이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코스피 5000 시대에도 행복하지 않다고. 근데 왜냐면 서로가 상대 수익률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당장 30%만 벌어도 어마어마한 건데 코스피가 75%나 올랐는데 내가 30% 밖에 안 돼, 이렇게.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도 수익률 차곡차곡 내고 있어도 지금 현대차가 하루에 18%씩 가는데 한국전력이 하루에 18%씩 오르고, 왜 18%씩 오르는가 신경질 나요. 아무튼 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되게 부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 올랐죠? 근데 이거 부진한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부진하다고요? 아니, 부진해. 엄청 부진해. 마이크론 주가는요,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같죠? 마이크론 올해 들어서 30% 올랐습니다. 세계 3등밖에 안 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D램도 3등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실적은 하이닉스의 절반 될랑말랑?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하이닉스보다 더 높을걸요? 마이크론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샌디스크. 샌디스크 뭐 하는 회사입니까? 랜드 플래시 메모리. 우리 메모리 카드 우리 카메라에 껴서 많이 쓰잖아요. 네네. 샌디스크 거 많거든요. USB 같은 거. 그런데 샌디스크가 작년에 한 4배 올랐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한 2주? 3주 됐나? 3주 사이에 100% 올랐습니다. 말이 많이 됩니까 이게? 올랐다. 100% 아니네. 100% 아니고. 아니, 그렇다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샌디스크가 진짜 샌디스크더라고. 무진장 샌디스크야. 아니, 왜냐면은 작년에만 해도 몇 배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1월에만 지금 2배 뛴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시가 244달러인데 최근에 500달러 넘었어. 근데 얘네가 랜드 플래시잖아요. 근데 저기 뒤에 있다고, 한참 뒤에. 순위로 따지면은.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니,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제일 잘하는 게 삼성하고 하이닉스인데, 물론 이제 D램 비중이 많기는 합니다만, 삼성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오른 것도 아니야. 그러게요. 그치? 이거 보면 어때요? 하이닉스 주주야. 삼성전자 주주야. 근데 막 올해 들어서 벌써 막 20% 올랐네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얘는 100% 올랐대.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억울하죠. 왜 억울해요? 극명한 성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 근데 항상 주식 투자는 상대 수익률. 그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벤치마크 대비, 섹터 대비, 동종 업종 대비, 경쟁사 대비, 심지어 다른 섹터 대비. 지금 바이오 주식 비중 많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만 하죠. 스트레스 안 받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월적립으로 꾸준 매수, 오르든 말든. 그러면? 기계적. 그러면 이제 수익에 일희일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 할 일 하면, 우리 직장인이잖아요. 언제 저 주식창 언제 쳐다보고 있어요? 화장실 가겠습니다 하고 핸드폰 들여다볼 거예요? 안 되죠.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 방금 되게 좋은 얘기했어요. 곽지연 작가가 말한 건 뭐냐면 시간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진짜 화끈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집중 투자해요. 압축 투자해요. 찰리 몽거랑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 합니다. 모르면 분산 투자하고 알면 집중 투자하라고. 네가 분산 투자한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라고. 이걸 진짜 잘 알면서도 분산 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그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섹터도 종목도 분산 투자는 어느 정도 필요해요. 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방금 말한 거는 시간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에쿼티만 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적립식으로 사면은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그때부터는 또 싸게 적립을 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2008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2020년 초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다만 적립식 투자와 거치식 투자도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소액이 시절에 아니면 사회초년생들 이제 막 돈을 모아나가는 시절에는 적립식으로 돈을 모아갈 수밖에 없지. 왜?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맞아. 월급이 있어야지만 투자할 수 있어서.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적립식으로 모아나가면서 당연히 시간 분산 투자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년 부은 적금 1,000만 원을 탔어. 아니면 인센티브가 크게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에 5천만 원의 목돈이 있는데 10만 원씩 적립식 투자할 거예요? 100만 원씩 하게 될 것 같아? 안 한다고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튀기지? 이 생각하는 이거 한 방에 로봇? 우주? 이렇게 나쁜 생각, 나쁜 생각.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뭐 열심히 배워서 하면 되죠. 그 얘기하고 끝냅시다. 뭐? 아니, 사랑방. 사랑방? 네. 맞다. 참 저희가 그 영상을 막 그 맥락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린이들한테 다시 이제 막 잔소리하고 주식 투자 기초부터 가르쳐주고 하는 거는 이제 와이스트리트 채널에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와이스트리트에 이제 고인물이 많아. 거의 다 못해 너무 썩었습니다, 많아. 지금. 야, 그거 내가 이미 다 아는 거 아니야? 너 2020년 주식 투자할 때부터 했던 얘기 아니야? 뭐 이런 분들이 많아갖고 그거는 저희가 그 와이스트리트 사랑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그 채널에 그 구독자 거기는 거의 없어. 거의 이제 제로에서 시작하는 채널인데 그냥 옛날에 만들어놨던 그냥 제 개인 계정인데 거기에다가 이 영상을 올릴 겁니다. 오늘은 요거는 여기까지 올리고 나중에 교육 콘텐츠를 거기다 올리죠. 해서 그리고 참 얼마 전에 요 선물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포장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 그 와이스트리 2호점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선물. 감사의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와. 지금 입고 계신 거랑 똑같습니다. 후드티. 제가 입고 있는 이 후드티. 요거는 저희가 팔 수가 없어요. 이분들의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 유상으로 팔 수는 없고 해서 그냥 감사의 선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게 좀 후드티가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한 이거 4만 원 넘게 네, 들었던 거.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와이스트리 2호점은 저희 이제 후원해 주시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 멤버십을 안 하다 보니까 후원해 주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영상이 길잖아요. 요즘 이제 도파민의 시대인데 짧게 텍스트를 요약도 해드리고 또 뉴스도 요약을 해드리고 좀 여러분의 시간을 좀 아껴드리는 그런 콘텐츠로 가고 있고 해서 와이스트리 2호점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식 잡설이 그리고 와이스트리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와이스트리 2호점도 있고요. 사랑방도 있습니다. 고정 댓글 쭉 펼쳐보시면요. 거기 볼 게 많아요. 하나하나 체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 둘, 셋!